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연일 사상 치고까지 물론 지난 금요일에 잠시 쉬었지만 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무슨 고용 보고서 때문에 떨어질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또 많이 올라갔고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조정 심리 마디마디 있는 거가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은 물론 재료는 또 있었죠. 네. 15일 날 있을 어떤 미중 간의 1단계 합의 사인을 앞두고 환율 조작국이 항상 꼬리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죠. 떼어줬거든요. 냉정히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 달 전과 지금이랑 중국의 환율에 크게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정부에서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네. 그것은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미중 간에 이런 것들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시도였다.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분위기는 어제 그제 다른 거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겠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실적 대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만 냉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하튼 오늘 3대 지수 중에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다우존이 약간 모자르는 그 정도가 되겠고요. 역시 시장의 선봉에는 지금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네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플도 얘기하고 테슬라도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은 워낙 급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3개월 동안에 지금 30% 이상이에요. 거의 40% 올라갔고요. 1년 동안 지금 100%가 났고요. 테슬라는 지금 3개월 만에 100% 났고 네. 오늘까지 하면 120% 정도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엄청 올라갔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면 제가 왜 금융주를 보셔야 되겠어요. 금융주. 예. 왜냐하면 이거 다 사실 애플이 더 좋고 이거 사실이 맞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애플 그보다는 이제 금융주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금융주는 논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은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누가 공짜로 빌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던 사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금융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식은 차트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면 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왜냐하면 JP모건이 분명히 더 좋고 더 앞서가는 것인데 JP모건 작년 내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쉬고 있는 겁니다. 다만 JP모건 갖고 계신 분들은 골드만삭스를 옮겨 탈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또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아시아 쪽에 말레이시아 이런 쪽 여러 가지 약간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지난주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는데요. 오늘 JP모건에서 또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무슨 시장 수익률 이하에서 시장 수익률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다거나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골드만삭스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나왔지만 테슬라는 오늘 이제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500를 갔는데요. 저는 주가를 떠나서 애널리스트의 항상 시각을 전 상당히 중요히 여기는데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이런 애널리스트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목표 주가를 $385에서 하루 만에 지금 한 단박에 지금 $612를 오르는 것이 지금 오펜하이머가 네네.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벌써 욕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했냐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기네가 다 각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최소한의 최대한의 뭐라 할까요? 객관적인 의견을 갖고 자기가 네네. 소신껏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하면 딱 제가 아주 어렵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 오펜하이머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만 하더라도요. 특히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망할 거란 얘기를 숱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돈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일부에서는 가격이 지금 가치가 빵달러 네네. 영의 가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엄한 얘기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지금 이거가 테슬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결국 딜리버리거든요. 출하가 인도. 되기 시작하는 네.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매번 분기당 10만 대, 12만 대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4분기에 10만 대, 12만 대 아직 발표 안 났지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일정 수준 돈이 나오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투자하고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투자하고 남은 것들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프리 캐시플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가 어렵지만 하여튼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돈을 벌어진 다음에 다 줄 거 주고 남은 돈이거든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가 이제 플러스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더 무서운데요. 네.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벤츠도 마찬가지, 포드, GM 마찬가지죠. 물론 그들은 120년 된 기업들이고 네. 엄청나게 그래서 자동차 좋은 거 아닙니까? S클래스가 됐고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좋은 거 진짜 좋잖아요, 차들이요. 네네. 테슬라 타보신 보면 테슬라 불편하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뭐 장치도 적고 뭐 쿠션도 뭐 푹신하지 않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그걸 비판하시는 분 많은데 문제는 그들이 말이죠. 이 기존의 그런 내연기나 자동차가 지금 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를.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전기 자동차의 소위 동력 전달의 모터를 통해서 엔진을 모터를 움직이는 힘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기가 팩토리의 배터리의 기술력 더군다나 기술주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소위 뭐랍니까 시스템 운영 능력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됐건 자율주행차 그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타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CES가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CES에서 제가 한번 하지만 IoT의 I가 인터넷이 아니라 인텔리전스라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네. 누구나 다 깜짝 놀랐던 것이 소니가 전기차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흐름에서 보면 테슬라를 좋게 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도 왜 385에서 620달러 올려놨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애플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를 또 내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비판하는 사람 워낙 줄 세우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네네.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고 워낙 많은데 오늘 또 흥미로운 레포트 하나 했습니다. DA 데이비슨이라는 곳에서 이거 뭐 영어로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썼는데요. 5G에 대해서 가로 열고요. 굿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5가지 좋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5G가. 네, 그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올라갈 일이 많다는 얘기 한 4-5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비디오 시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5G 아이폰이 잘 팔릴 거라는 얘기하고 네. 있고요. 자사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앞서 골드만삭스 할 때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요. 골드만삭스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감이 안 옵니다. 네네. 미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작년에 이 아이템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나오는 애플 에어팟도 있었지만 네네. 애플 카드거든요. 네. 애플 카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플이랑 골드만삭스랑 마스터카드가 만들었거든요. 그게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캐시백 주고 네. 지난번에 제가 세일한다 하면서 5%, 6% 캐시백 주고 그러니까 이거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애플의 또 하나의 힘이라고 DA 데이비슨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뭐 여러 말씀하시죠. 번 말씀드렸던 룰루레몬이요. 다시 한번 4분기 가이던스를 상하하면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상치 효과로 또 바로 직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쇼피파이라는 회사도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커머스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네네. 기업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비슷한 기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카페24? 맞습니다. 네네. 카페24 할 때마다 나왔던 게 네네. 쇼피파이인데요. 그렇죠. 카페24는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쇼피파이의 주가의 고공행진 보면 부러워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상대적 발탈감 계속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상대적 발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좋다, 뭐 많이 오른 것도 인정, 뭐 거기만큼 기업 이익 늘어난 것도 인정. 근데 기업 이익 늘어난 것보다도 주가가 더 오른 것 같아라는 고평가 논란에서 좀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요인이 분명히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근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역사란 거의 의미는 과거의 사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다 정말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 계속했고 네. 떨어질 때 보면 한도 급씩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변화해 왔거든요. 네네. 그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여튼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얘기합니다. 지금요. 뭐냐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전체 시가총액의 18%를 차지합니다. S&P 500이요. 이걸 또 10개로 늘리면 한 21% 됩니다. 그만큼 S&P 500 중에 정말 소수가 시장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몰려 있다랑 더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보다 약간 더 낫죠. 네네,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 워낙 지금 절대적인 그러니까요. 비중이니까요. 네. 근데 보시면 애플이라든가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S&P 500 상승의 8%와 7%까지 차지한 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S&P 500이요. 지금 지난주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비중이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애플이 4.8%가 나옵니다. 전체 네. 시가총액 비중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5%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요. 과거 애플이 이런 적이 또 있었거든요. 4% 이상 비중이었을 때 결국 평균적으로 12개월 동안 9% 정도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면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부러지는 거거든요. 네네. 너무한 사람이 뭐 잘난 차면 뭐 욕먹고 그러다면 이제 약간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랑 전 똑같다 보고 있거든요. 너무 심하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애플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답은 없지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1990년 이후에요. 4%를 넘었던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시스코, 엑소모빌 등이었는데요. 생명력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15개월 유지한 것이 지였지만 그것도 그 이상 간 적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흐름에 대해서는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그 오른 만큼 이익이 따라줬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번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못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네네. 얘기죠. 그렇죠. 팩트셋 기준이 있고 레피니티브 기준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팩트셋 기준을 보면 이번 실적이 오늘 밤부터 발표되는데요.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전망이요. 그리고 레피니트 기준은 마이너스 0.6인데요. 과거 이제 실적을 비트하는 누력이 딱 나오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75% 정도가 이익을 상회하고 이익 상회하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잘하면 뭐 보합 내지 1, 2% 정도 이익이 플러스 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주가 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이익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줄로 있는 거는 S&P 500인데요. 네네. 2018년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이익이 위아래로 박스 있는 거는 그거는 이익 증가율입니다. 정년되게 되면.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 이게 같이 올라갔는데 2018년, 2019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특히 2019년에는 이게 아주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거든요. 네네. 잘하면 플러스 아니면 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휙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PER이 12개월 예상 실적 PER이 지금 18.1배, 2배 나오면서 2018년, 2017년 대비 가장 높은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최근에 기술주랑 커뮤니케이션 섹터 서비스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던 네네,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빠진 것 같은데요. 시장은 오늘 그 준비가 빠졌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익의 전망치가 올라가는 sek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망치가 올라가는 이익 조정비라고 제가 네네. 말씀드린 건데 제가 내일 소개해드릴 텐데 이익 조정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지금은. 네네. S&P 500 전체로 5대 5입니다. 전망 상향되는 거 내려가는 거 5대 5인데 뚜렷하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술주랑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그게 네네. 뭐냐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가 강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여러분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글이 들어가고요. 네. 페이스북 들어가고 게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네. 지금 이익을 끌고 가는 주가를 끌고 가는 것들이 이익이 정확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제가 다시 오늘 빠진 거 좀 보여드리겠고요. S&P 500 기업은 이번 주에 26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데요. 대부분이 오늘부터 나오는 것들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등 하면서 대부분이 금융주에 몰려있다. 네네. 그리고 금융주가 아닌 것 중에서는 델타항공 정도만이 뭐 간식권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전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뭔가 무섭고 두렵고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